네, 보다 자세한 그럼 국내 증시 전략 지금부터 하나씩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시작하겠습니다. 마켓 세븐으로 이어갈게요. 오늘 함께할 분은 헤르메스 수탁의 하창원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켓 세븐 오늘의 주제 먼저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날은 반도체를 했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 어제 제가 OLED를 할까,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관련된 종목을 할까 좀 살짝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반도체와 IT의 섹터를 뒤이을 좀 주도주가 혹시나 되지는 않을까 연초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다음 달인 1월 연초부터 시작이 되는데 제약 바이오주들의 주가 상승으로 연결이 되는 좀 빅 이벤트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연중 행사였죠. 맞아요. 이 시기가 되면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의 어떤 기업들이 뭐 초청을 받고 그 안에서 어떠한 발표를 하는가가 사실 바이오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축제가 될 수 있는 기회로 좀 작용이 됐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여파도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영향이 좀 미비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올해까지도 이제 코로나 뭐 백신이라든지 이런 CMO라든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만 엄청나게 올라갔고 사실 전통적으로 신약을 개발하고 뭐 임상을 진행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 그렇게까지 시세가 좀 분출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이벤트를 바탕으로 이제 좀 좋은 결과들이 나오게 되거나 또 아니면 파트너십을 맺게 되거나 아니면 기술 수출에 대한 이런 가능성들이 좀 있다 보니까 기대감은 아무래도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번에 온오프라인으로 좀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파트너십이라든지 뭐 기술 수출이 나오는 그런 소식이 나오는 기업들이 나오게 됐을 때 아마 통상적으로 좀 주가의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임상에 대한 결과가 나오거나 아니면 신약 개발을 바탕으로 이제 상용화가 가능한 그런 이제 라인업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뭐 참가하는 기업들의 리스트가 쭉 나온 건 아닌데 관련 기사들이 좀 많이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종목 위주로 잠시 후에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약 바이오주들 여전히 시장에서 각계의 전투인 모습이지만 어제 또 강했었던 종목들이 있었고 올해 하반기에 제약 바이오주들의 움직임 하창원 본부장님은 좀 어떻게 보셨고 보고 계세요? 사실 좀 힘을 못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물론 당연히 일부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시세가 분출이 되겠지만 그러지 않은 기업들 뭐 통상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하면은 뭐 이제 뭐 셀트리온부터 시작을 해서 뭐 한미약품, 유한양이 이런 종목군들이 좀 사실 관심도를 많이 받죠. 왜냐하면 R&D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신약을 바탕으로 이제 뭐 기대감들이 좀 커질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근데 관련된 주가의 흐름들을 한번 켜보시면 올해 내내 그냥 밑에 박스권에서 거의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좀 우하향하는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렇게 코로나가 좀 횡행하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아마 있었을 것이고 뭐 전반적으로 좀 딜레이들이 많이 된 부분들이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뭐 판매, 약에 대한 판매들도 사실 상당 부분 많이 줄어들었다가 이제 막 회복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위드 코로나에도 이런 제약 바이오 쪽도 좀 이제 기대를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들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적으로 잘 찾아보시면은 제약 바이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이 뭐 기술 수출을 바탕으로 이제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종목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찾아가 보시면은 그래도 괜찮은 단가에서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의미 있게 내년에 이제 좀 임상과 관련해서 데이터가 나오는 회사들이 좀 생각보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제 좀 찾아보니까 그런 모멘텀이 좀 작용할 수 있는 연초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오늘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미국 제약 바이오주랑 한국의 제약 바이오주는 비교가 불가하다.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이세요? 좀 뭐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장이 이제 주식이 사실 바이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시장과는 비교가 불가하다. 사실 뭐 반도체라든지 다른 거랑 비교를 하더라도 진짜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많죠. 뭐 이제 실적적으로 굉장히 잘 나오는 뭐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만 보더라도 네. 국내 이제 오스 임플란트랑 이제 해외 기업만 보더라도 PR이 훨씬 더 우리나라가 저평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훨씬 더 낮거든요.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바이오도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가 기업으로 발표가 된 종목들 몇 개가 있어서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맵신이 있더라고요. 뭐 핵심 파이프라인과 임상과 관련해서 좀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네. 파맵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이벤트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네.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런 뭐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더 관련된 부분은 뭐 올린베시맙이랑 이제 면역 항암제 관련된 이런 발표들이 있는데 사실 뭐 제약바이오에서 좀 실적을 따지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이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재무제표를 보시면 너무 조금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종목이 기술 특례 상장 종목이고 그게 기간이 올해까지가 있는데 사실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이제 12 사채 전환 사채 부분들과 또 이제 법인세 차감전 이 법차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좀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리스크 요인이 이제 실적과 관련된 재무제표다. 지금 보니까 영업 손실이 좀 누적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이다 보니까 뭐 관리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피할 수 있지만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 뭐 법차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실적적인 부담감이 계속적으로 지정이 되면은 뭐 자연스럽게 이제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좀 투자 심리가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부분들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임상 이상 계획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 파이프라인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면역 항암제라든지 뭐 신생 혈관 억제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홍보가 이제 JP모건에서도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올린바시맵이라는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제 기술 수출이 조금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관련된 기술 수출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뭐 마일스톤이라든지 이런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로 이제 결과치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기술 수출이 얼마나 빠르게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사업 모델 다각화에 대한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흐름들에 대한 성과들이 얼마나 잘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켜보실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네, 기술적인 흐름도 분석을 해주시죠. 최근 바닥권에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반등은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 8,400원 라인대를 좀 뚫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좀 차트의 흐름을 보시게 됐을 때 한번 이제 지속적인 우양을 하다가 좀 횡보 구간이 좀 있었고요. 좀 주가의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좀 밀리는 부분들이 있었고 아직까지는 이평선 상으로도 역배열이 좀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를 좀 뚫어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121선 부분을 좀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이제 돌파가 좀 필요하고 이전에 횡보했었던 라인들까지 좀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와야지 의미 있는 좀 상승 흐름들이 분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뭐 기술 수출이라든지 긍정적인 이벤트가 발생이 하더라도 단기적인 급등은 나올 수 있지만 차익 실현에 따른 다시 한번 주가의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좀 상당 부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네,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뭐 전환 사채에 대한 부분들이랑 이런 부분들을 사실 네. 뭐 바이오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자금 조달 부분들에 계속 이벤트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좀 네.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임상과 관련된 모멘텀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재무제표와 관련된 리스크 요인이 존재한다라고 파맵신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제 오스코텍도 있습니다.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또 이제 파이프라인이 소개가 될 예정인데 저는 뭐 레이저 티닙이 오스코텍 하면은 제일 먼저 그렇죠. 네, 떠오르기는 합니다. 이번에 뭐 성과를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종목도 뭐 사실 실적으로 보면 좀 부담스럽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레이저 티닙이라든지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항체 치매 치료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공개를 예정을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해당 파이프라인은 최근에 이제 한미약품에서 11월 달에 이제 기술 수출이 좀 진행이 됐었고요. 약 5천억 원 규모
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에 따른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잘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사실 좀 주가에 강력한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22년에 다수의 많은 모멘텀이 좀 보유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실적적인 기대감도 좀 붙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모멘텀으로도 충분히 좀 접근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뭐 먹는 항암제라든지 네. 이제 뭐 저해제 관련된 뭐 임상에 대한 발표 예정도 있고요. 그리고 암학회에서 이제 레이저틴이 말씀해주신 거에 대한 이제 내년 암학회에서 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데이터들이 좀 얼마나 긍정적으로 나오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FDA에 대한 이제 미국 좀 신청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허가랑 이제 출시가 22년 이제 4분기 정도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실적적으로는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국내에서는 이제 대학병원이라든지 관련된 부분에서 좀 매출이 발생이 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에 따른 좀 실적적인 부분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판권 같은 경우는 유학야인이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제 로열티 같은 경우 10%에서 15% 정도로 좀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에 따른 이 마일스톤을 좀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으로 봤을 때는 이 관련된 부분에서는 한 630억 원 규모의 이제 수익이 좀 발생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관련된 부분은 뭐 계약금이라든지 뭐 기술 이전 그리고 1차, 2차 마일스톤에 대한 그런 금액들을 다 합친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나오는지가 사실 좀 관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도 리포트에서 이제 이 해당 종목에 대한 목표가를 5만 원. 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들과 신약들 그리고 다수의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된다라면은 5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는 리포트들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리포트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6일이죠. 이번 주 월요일에 키움증권 허혜민 네. 애널리스트가 오스코텍과 관련된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단 내년 암학회에서 이 레이저틴 1차 치료제 데이터 발표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에서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또 배신을 당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또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또 관심을 받을 만한 제약 바이오주를 하나 골라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한미약품을 좀 꼽아봤습니다. 아, 한미약품이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항상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해서 좀 기대가 됐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뭐 신약 기술 수출에 따른 기대감은 충분히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약 바이오이지만 실적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영업이익이나 이제 순이익을 보시면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는데 뭐 거의 1000% 이상 좀 상승하는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으로도 상당 부분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지오티닙 그리고 롤론티스에 대한 이런 뭐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내년 상용화가 진행이 됐을 때 해당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롤론티스 같은 경우는 지난 8월에 이제 생산시설 관련된 이벤트가 좀 있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는데 관련된 부분은 이제 재심사를 통해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미 마일스톤에 대한 금액이 약 이제 5,200억 원 규모로 좀 책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트럼과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관련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을 때 뭐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11월 달에 또 이제 이 마일스톤 침해 관련된 부분들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된 부분들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포지오티닙이라고 이제 폐암 신약이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 시장에 초읽기에 좀 들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신약 부분들이 좀 발표가 됐을 때 아무래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적인 부분이 뭐 영업이익만 좋아진 게 아니라 당기순이익도 흑자로 바뀌면서 이제 597억 원에 대한 이런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도 좀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바닥권에서 좀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주력 제품들 뭐 이제 로주셋이라든지 에소, 메졸 같은 이런 이제 전문 의약품들도 판매량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좀 수익성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실적적인 측면도 보다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창원 본부장이 골라준 제약바이오주 내에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모멘텀으로 탑픽으로 보는 종목은 한미약품이었습니다. 늘 컨퍼런스가 열리기 전에는 이제 기대감이 컸었는데 그렇죠. 막상 또 열리고 나면은 일부 종목들만 움직여서
내년에는 또 어떻게 봐야 할까 여러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오늘 마켓7 주제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하창원 본부장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